자, 이제 반응 개요. 알데하이드 케톤의 산 또는 염기 촉매 존재하에서 물을 첨가하게 되면은 CO 파이결합이 끊어지며 H와 OH기가 첨가되어 잼 다이올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같은 자리 다이올, 즉 동일한 탄소 원자에 OH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화합물, 그걸 우리가 이제 잼 다이올이라고 부릅니다. 자, 잼 다이올 형태의 화합물, 즉 수화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데하이드 키톤에 이제 물이 첨가가 되는 건데요. 요게 산이나 염기 촉매 조건 하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반응 형태적으로 만약에 산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카보닌 화합물과 산촉매가 먼저 반응을 해서 친전자성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OH기가 반응에 참여한다. 즉 염기 촉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 분자와 먼저 반응을 해서 친액체로서 친핵성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카보니탄소 원자의 OH기가 하나 연결이 되고요. 기존의 카이결합, 이제 CO 이중결합의 파이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 쪽에 수소 원자가 하나가 붙은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첨가 반응이고요. 생성물의 구조로 보면은 이제 잼 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기 촉매 수화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H2O, 친액체로 쓰이는 물 분자의 친핵성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물 분자가 촉매로서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OH-B가 되고 이제 물 분자가 생성이 되는데, 뭐 사실 동일한 형태긴 한데요. 요게 물 분자가 뭐로 바뀌었다? OH-라고 하는 친핵성도가 증가된 형태의 친액체로 바뀌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RCOH면 알데하이드고요. R'이 케톤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OH-가 친액체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드록사이드가 전자성을 가지고 카보니 탄소 원자를 공격하고요. 파이결합 하나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O-가 되고요. 주변에 수소 원자의 R'기 되고 OH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그 물 분자와 OH기가 반응해서 어쨌든 물 분자가 이제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산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물질이 이쪽 편에 OH기, 그 다음에 H의 R'기, OH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탄소 원자의 OH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잼 다이올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염기 촉매를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반응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산촉매를 사용한다. 그러면 먼저 카보닌 화합물과 그 촉매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보닌 화합물의 친전자성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H+라고 하는 산을 먼저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카본의 산소 원자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따로 국면구조를 그려보지 않겠지만, 이제 파이전자를 끊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쪽 편이 실제 류의 플러스 차지의 형태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친전자성도가 증가된 형태의 친전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성의 물 분자가 친액체로 참여하는 거죠. H2O라고 하는 물 분자 자체의 친핵성도는 크지 않지만 산촉매로 인해서 카보닌 화합물의 친전자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주변에 OH기, 그 다음에 H, R'기, OH, H,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된 상태의 물질에서 물 분자가 이번에는 이제 염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OH기.
그 다음에 이제 H에 R'B가 되고, 여기가 OH기가 되면서 뭐가 재생이 되냐면, H3O 플러스가 생성이 되죠. 이거는 뭐, H 플러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촉매가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촉매량만 사용해줘도, 산의 촉매량만 사용해줘도 반응이 충분히 잘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서 지금 반응 기질적으로 H 플러스라고 하는, 이거를 프로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톤이 결합이 되는 형태. 이 첫 번째 반응 우리가 양성자 첨가 반응. 보통 영어로 이제 프로토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과정은 물 분자가 이제 H 플러스 형태를 이제 제거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양성자 제거 반응. 뭐 탈양성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양성자 반응. 그 다음에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프로토네이션. 그래서 프로토네이션, 디프로토네이션 과정이 이제 한 반응 과정 내에서 관찰이 된다. 그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물의 형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탄소 원자의 OH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뭐죠? GM-다이올 화합물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수화 반응 같은 경우는 평형에 있어요. 평형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수화 반응의 평형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이 중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쪽, 즉 더 안정한 화합물이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합니다. 쉽게 말해서 카보닌 화합물과 수화물 형태 중에서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카보닌 화합물, 즉 수화물 형태보다 카보닌 화합물이 더 안정한 형태다. 당연히 카보닌 화합물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카보닌 화합물 쪽으로 이제 평형이 치우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덜 안정한 카보닌 화합물, 쉽게 말하면 수화물 형태가 더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수화물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카보닌 화합물의 안정도 경향은 어떻게 되느냐? 카보닐 탄소 원자의 반응성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카보닐 탄소 원자에 결합된 알킬 기수가 증가한다. 알킬 기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안정도가 증가해요. 요거는 전자적인 요인, 입체적인 요인 두 가지가 모두 다 관여하는데, 알킬기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기잖아요. 카보닐 탄소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게 되면은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전자성도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은 상태가 반응성이 큰 거. 쉽게 말하면 안정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높으면 반응성이 낮고 안정도가 증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적인 요인은 알키기가 친액지의 접근을 아무래도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도를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끄는 치환기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카보닐 탄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많이 뺏어 가겠죠.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델타 플러스 성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친전자성도가 커지게 되고, 그 말은 안정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알킬기가 많이 증가하면은 카보닌 화합물의 안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카보닌 화합물로 존재하려고 하는 성격이 크게 될 거고요. 이제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끄는 치원기가 존재해서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수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수화물 형태 쪽으로 평형이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합물과 KEQ 값을 보시게 되면은 KEQ 값이 1인 상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한 이제 그 몰 농도만큼 존재하는 거죠. KEQ 값이 1보다 작다. 그럼 반응물이 우세한 상태고, 반응물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상태고, KEQ 값이 1보다 크다. KEQ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적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보면요. 1번의 구조는 아세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의 화합물은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수소 원자. 3번은 포름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둘 다 수소 원자.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한쪽 편에 CCl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l3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헥사플로로 아세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CF3기, 그 다음에 CF3기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KQ 값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여기는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KQ 값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아세톤 같은 경우는 둘 다 알킬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안정해요. 뭐보다? 요 수화물 형태보다. 그래서 요게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KQ 값이 1.06이에요. 거의 1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안정도와 이 OH기, 그 다음에 OH기의 이쪽의 수소 원자. 요 두 개는 안정도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알키리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이제 케톤 형태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둘 다 수소 원자니까 꽤 많이 KQ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똑같은 여기는 케톤이긴 한데 지금 CCl3잖아요. 전자 끄는 기, 얘가 EWG죠. 그래서 카보닌 탄소 원자부터 전자를 많이 땡기기 때문에 이쪽 편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집니다. CF3기는 전자 끄는 성격이 굉장히 큰, 거의 나이트로기에 가까운 정도의 전자 끄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부터 전자를 굉장히 많이 잡아당기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성격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수화물 형태가 더 안정하다. 왜? 이 카보닐 형태의 이제 전자 밀도,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 그다음 여기 굉장히 큰 값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의 평형은 카보닐 화합물과 수화물 형태의 상대적인 안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